1950년대 제주에서 만들어진 니트가 지금 일본의 가장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주 니트 브랜드 한림 수직이 도쿄 다이칸야마 츠타야 서점에서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읽히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림 수직은 단순한 니트 브랜드가 아니라 제주에서 시작된 지역 자립산업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959년 아일랜드 출신 신부 패트릭 맥그린치는 가난했던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성 이시돌 목장에서 나온 양모로 니트와 스웨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림 수직은 1970년에서 80년대 제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활복을 만들던 제주 최초의 수직 니트 산업으로 성장했고 고품질 양모와 손기술로 당시 전국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성 섬유의 보급과 대량 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역 기반 수공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었고 한림 수직은 2005년경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림 수직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주체는 로컬 매거진 인을 발행하는 콘텐츠 그룹 제주상해입니다. 제주상해는 제주의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제주의 생활과 기억을 콘텐츠로 정리해온 로컬 미디어에 가까운데요. 이들이 한림 수직에 주목한 이유는 한림 수직이 다시 만들면 팔릴 브랜드라서가 아니라 중단된 지역 산업의 기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상해에게 한림 수직은 복각 상품이 아니라 잊혀진 서사를 다시 있게 만드는 대상이었습니다. 제주상해의 출발점은 로컬 매거진 인입니다. 이 매거진의 관점은 제주를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온 공간으로 기록하자인데요. 잡지 제작 과정에서 제주 할머니들의 기억을 통해 한국 전쟁 직후 수직 기술을 배우고 니트를 짜던 한림 수직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품보다 이야기가 먼저 정리되었다는 것인데요. 한림 수직은 예쁜 옛 브랜드가 아니라 제주 여성들의 노동과 삶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로컬 매거진 인은 한림 수직을 과거의 상품이 아니라 현재의 새롭게 해석하는 콘텐츠로 전환시켰습니다. 한림 수직의 일본 팝업은 2026년 1월 도쿄 다이칸야마 츠타야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취향을 선별해 소개하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이칸야마 츠타야의 기준은 꽤 분명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지금 의미 있는 취향인가를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 수직의 도쿄 진출은 브랜드 상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의 로컬 이야기가 일본 라이프스타일 감각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은 제주상해가 발행하는 매거진 인과 일본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브루투스의 만남입니다. 이 협업은 일회성 홍보나 기사 교환이 아니라 브루투스 편집진이 직접 제주를 취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편집자들은 제주를 관광지가 아닌 생활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로컬 공간으로 바라봤고 이 과정에서 이는 제주의 맥락과 깊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로컬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브루투스 1029호 한국 특집 뉴 퍼스펙티브 코리아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특집은 서울 중심의 시선을 벗어나 진주, 부산, 제주, 전주 등 한국의 다양한 로컬을 조명했고 제주 파트에서는 한림 수직을 포함한 로컬 브랜드의 재생 이야기와 지역 크리에이터, 창작 환경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한림 수직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주의 로컬 이야기가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기준과 표현 방식으로 다시 해석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림 수직은 한국 브랜드로 소비되기보다 제주의 지역 산업과 생활 맥락이 다른 로컬에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소비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로컬이 세계와 만나는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방식이 확장된다면 한 브랜드의 성공을 넘어 K 로컬이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